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청와대도 강남도 아닙니다. 바로 청계천입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한 거죠? 도심 속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수달이 산다고? 한국은 또 만들어진 영상 광고 아닐까요?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의 후기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전 CNN 특파원 루카스 한센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내뱉은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경주에서 받은 브리핑 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죠. 도심 한복판 물길 하나가 전 세계 도시 복원의 교과서가 됐다는 겁니다. 20년 전 콘크리트로 덮인 하수구가 지금은 수달이 사는 생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5시에도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기적의 현장. 파리 시장이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고 런던 조사단이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듣고 있는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한센입니다. 미국 CNN에서 20년 넘게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취재하러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정상회의를 작은 도시에서 연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수도 한복판에서 열리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경주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앞둔 도시치고는 너무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공항 출구에서 언론 전용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국어 안내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각국 기자들을 능숙하게 응대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젊은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폐막 후 서울 일정이 있는지 물었거든요. 브리핑 키트를 건네받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경주 일정뿐 아니라 서울 연계 코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청계천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죠. 도심 물길이 석양빛에 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청계천 실시간 수질 데이터, 혼잡도, 예측, 생태 관찰 포인트가 QR코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천 관리 시스템을 통째로 공개하는 수준이었죠. 이런 투명함은 처음 봤습니다. 경주에서 머무는 사흘 동안 그 정밀함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행사장 동선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이 막힐 법한데 시민들은 불편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회도로가 미리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날 저녁 경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론 전용 원스톱 패스였습니다. 예약할 필요도 줄 설 필요도 없었죠. 좌석에는 물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청계천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불빛 하나하나가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심하게 배치한 것처럼요.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것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고요. 2시간 남짓 달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역은 밝고 깨끗했어요. 안내 표지판을 따라 나오니 청계천행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언론 전용이었죠. 버스 안에서 배부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청계천 복원 과정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20년 전 콘크리트로 덮인 모습부터 지금의 맑은 물길까지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원 길이 5.8km, 서식 생물 200여 종, 연간 방문객 2천만 명, 버스가 청계천 입구에 멈췄습니다. 밤인데도 물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고 몇몇 시민들이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으니까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맑았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바닥이 보일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인상이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작은 도시의 완벽한 운영이 큰 도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청계천을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모습은 사람 없는 이른 시간에 드러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직업병이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 하지만 청계천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죠.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청소 차량이 지나갔고 이른 출근길 시민 몇몇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소부들이 바쁘게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물가는 이미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산책하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면이 거울처럼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들여다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투명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물이 이렇게 맑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천천히 물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곳곳에 작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질 센서였어요. 물속에 잠겨있는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었죠. 옆에 붙은 안내판에는 현재 수질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7.2, 용존산소량 8.5, 생태계가 유지되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손에 집게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말없이 물가를 따라 움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쓰레기까지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초 사이에 낀 비닐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 집 화분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면서 청계천도 색을 바꿔갔어요. 회색빛 물이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물고기 떼였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카메라를 꺼내 촬영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니 더욱 선명했어요. 잉어, 붕어, 피라미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건 수질이 그만큼 좋다는 증거였죠. 인위적으로 방류한 게 아니라 스스로 번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 아래 그늘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로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긴 다리로 물가에 우뚝 선 채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로가 갑자기 부리를 물속으로 넣었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이었어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부리에는 작은 물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냥이었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야생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출근길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천변을 따라 걸었어요. 모두가 청계천을 자기 일상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풍경 지켜봤습니다. 누구 하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음료수를 마신 사람은 빈 병을 들고 멀리 있는 분리수거함까지 걸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죠.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었지만 단속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비밀은 청소가 아니라 유지에 있다는 걸요. 더럽혀진 걸 치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센서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보여주기 위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며칠간 청계천을 관찰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시민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은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생태보호구역 표지판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에서 내렸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가에 가까워지면 목줄을 짧게 당겼어요. 개가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였죠. 한 할머니는 강아지를 안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물고기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계천 중류 지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조깅하던 사람, 자전거 타던 사람, 산책하던 사람 모두가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스마트폰을 본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고 있었어요. 앱 알림이 온 모양이었죠. 야생동물 출현 알림이었습니다. 수달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물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행동을 취했죠. 잠시 후 물속에서 갈색 털뭉치가 나타났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어미와 새끼 두 마리였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주위를 빙빙 돌며 장난치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달 가족이 물에서 나와 산책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 놀라웠어요. 지나가던 자전거가 멈췄고 조깅하던 사람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량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길을 비켜준 겁니다. 수달들은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카메라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플래시는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셔터 소리도 최소화했죠. 수달 가족이 반대편 물속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노인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새끼가 늘었다고요. 이제는 청계천의 가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계획이나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합의였습니다. 시민과 관리자, 경찰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야생동물 알림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담당자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민 신고와 센서 데이터가 결합된 시스템이라고요. 수달이나 백로 같은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즉시 앱으로 알림이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청계천을 지키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외신 카메라가 담아야 할 건 깨끗한 물이 아니라 바로 이 신뢰였죠. 한낮의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물가는 시원했어요. 수목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거든요.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로 늘어져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배치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이동 경로를 계산한 듯 했어요. 오전에는 동쪽 산책로에, 오후에는 서쪽 산책로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시간대별로 걷기 좋은 구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길 자체도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얕은 여울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물이 돌을 넘으며 흐를 때 시원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온도계를 확인하니 주변 도로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벤치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간이 차양이었어요. 햇빛을 가려주면서도 바람은 통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노인들이 그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온 사람들이 물가에 앉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도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챙겨온 봉투에 담아가더군요. 분리수거함도 가까이 있었지만 굳이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해가 지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죠. 물가를 비추되 하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을 배려한 조명이었습니다. 새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실제로 나무 위에서 잠든 새들이 보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편안하게 쉬고 있었죠. 보행자 시야는 확실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발밑과 계단은 밝게 비춰졌어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배려였죠. 하지만 얼굴을 직접 비추는 조명은 없었습니다. 간접 조명 방식이었어요. 야간 산책객들이 늘어났습니다.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퇴근 후 들른 직장인, 저녁 운동 나온 주민, 데이트하는 연인들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고기를 가리키며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전등을 비추려다 멈췄습니다. 옆에 붙은 안내판을 보더니 불을 껐죠. 야간에는 인공 조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청계천은 안전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순찰 인력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보기 좋게 만든 공간이 아니었어요. 걷기 좋게, 머물기 좋게, 쉬기 좋게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방문객들이 계속 돌아오는 이유였죠. 청계천을 걷다 보면 곳곳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어요. 3줄에서 5줄 정도였죠. 핵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 주의사항, 비상연락처, 그게 전부였어요. 사진이 많았습니다. 글보다 이미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수달 발자국, 백로 모습, 물고기 실루엣, 외국인도 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아래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 있었지만 그림만 봐도 충분했죠. 스마트폰 앱도 다운받아 봤습니다. 청계천 전용 앱이었어요. 생물 도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물고기 종류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었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분리배출 안내도 앱에 담겨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위치, 재활용 방법까지 자세했어요. 응급상황 신고 버튼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20명 정도 됐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앞에서 인솔하고 있었죠. 환경 봉사 활동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집게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가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잘거리며 누가 더 많이 줍나 경쟁하고 있었죠. 한 아이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집게를 들고서요. 서툰 영어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관광객은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받아들었어요. 아이가 건넨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관광객들도 동참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가족, 유럽에서 온 배낭여행객까지요. 언어는 달랐지만 행동은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작은 실천이 전염된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봉투가 꽤 찼습니다. 하지만 주운 쓰레기 양은 많지 않았어요. 애초에 버려진 게 적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뿌듯해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줍는 게 의미 있다는 걸 배운 거였죠. 선생님이 분리수거함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주운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눴어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능숙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듯 했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요? 미국이라고 하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강이 있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한국이 특별하다고 했죠. 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청계천을 지킬 거라고 했어요. 커서도 계속 올 거라면서요. 그 말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청계천은 더 나아질 거였어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여주고 참여시키고 경험하게 했죠. 캠페인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기상예보에 없던 비였습니다.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으며 대피처를 찾았습니다. 다리 아래 공간이 있었거든요.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어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소나기였어요. 물길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더군요. 걱정이 됐습니다. 범람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때 물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거세졌어요. 하지만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상류 쪽을 보니 배수문이 열려 있었어요.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분도 안 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자마자 배수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자동이었던 거죠. 센서가 수위를 감지하고 즉시 문을 연 겁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청계천 수위 상승 안내였어요. 일부 구간 통행 제한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회 경로가 지도로 표시되어 있었죠. 산책로를 보니 표지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없던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임시 보행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설치한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지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혼란은 없었어요. 앱과 현장 안내가 일치했거든요. 우회 통보, 현장 표지, FC가 동시에 작동한 겁니다. 관리 인력이 나타났습니다. 2~3명이었어요. 많지 않았죠. 위험 구간에 펜스를 쳤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였어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비가 그친 건 30분 뒤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밝아졌어요. 수위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펜스가 철거됐습니다. 임시 표지판도 사라졌어요. 산책로는 다시 열렸습니다. 물에 잠겼던 구간도 깨끗했어요.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 인력이 지나갔습니다. 낙엽과 작은 가지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빠른 복구였습니다. 2시간 만에 모든 게 정상화됐죠. 비가 왔다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했는지 물었어요. 담당자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훈련이라고요. 변수를 예상하고 반복 연습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진짜 실력은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에 드러난다는 거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변수는 문제가 아니라 시연의 기회였어요. 전환 능력이 바로 한국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청계천 취재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외국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각국 도시 조사단이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에서 왔다고 했죠.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청계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질 관리 시스템, 배수 구조, 생태 복원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죠. 파리 조사단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였는지, 유지비는 얼마인지 숫자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한국 측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죠. 런던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한국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신뢰라고요.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사단 사람들이 메모를 멈췄어요. 신뢰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지, 프로토콜이 있는지 궁금해했죠. 한국 측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뉴얼은 없다고요. 대신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개방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수질 상태, 예산 사용 내역, 공사 진행 상황까지 숨기는 게 없으니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두 번째는 투명한 공개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린다는 겁니다. 수질 악화, 시설 고장, 예산 초과, 나쁜 소식도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민 주도였어요.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 제안을 받고 투표로 정하고 자원봉사로 실행한다고 했죠.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뉴욕 조사단이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효율이 떨어지지 않냐고 물었어요. 한국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느려도 결국은 빠르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회의가 끝나고 조사단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감탄과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리 팀장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강 복원 프로젝트가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시민 반발이 크다고요. 왜 반발하는지 물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라고 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요. 이제라도 서울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런던 조사단도 비슷했습니다. 템스강 수질은 좋아졌지만 시민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으니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시설일 뿐이라는 거였죠. 며칠 후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조사단에게 뭘 보여줬는지 궁금했거든요.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운영 로그였어요. 매일매일 기록된 데이터였죠. 수질, 방문객 수, 민원, 제한 사항까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시민 참여 명단이었어요. 자원봉사 신청자 명단, 아이디어 제안자 목록, 후원자 리스트,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산이라고 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요. 하지만 기술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간단히 답했어요. 먼저 믿었다고요. 정부가 먼저 시민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도 응답했다는 겁니다. 신뢰는 주고받는 거라고 했죠.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날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사단 사람들도 몇 명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기 도시에서도 이런 기적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청계천은 이제 서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도시들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복원은 공사로 시작하지만 유지와 확장은 시민이 완성한다는 메시지. 그게 청계천이 세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청계천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맑은 물, 수달 가족,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얼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청계천에 들렀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어요. 여전히 자원봉사자들이 물가를 따라 걸으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인사를 건넸죠.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계속된다는 것. 카메라가 없어도 취재진이 떠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함이었죠. 경주 APC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보여준 정밀한 운영. 그 철학이 청계천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정확하게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도시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완벽한 시설을 만들었죠. 하지만 시민은 없었어요.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시민이 주인이었어요. 정부는 틀만 만들었습니다. 채워간 건 시민들이었죠. 매일 아침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물고기에게 말을 걸고 수다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복원을 완성한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청계천이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거대했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어요. 청계천, 매일의 기적. 화려한 기술도 거대한 예산도 아닌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만든 기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언했습니다. 서울을 따라하지 말라고요. 대신 자기 도시의 시민을 믿으라고 했죠. 도시의 품격은 건물 높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로 너비도 아니에요. 작은 합의를 매일 반복하는 것, 청결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 동네 물길을 찾아가 보세요. 10분만 시간을 내서 쓰레기를 주워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청계천이 보여준 건 완성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과정이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 물처럼 말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그리다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